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57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분기보다 2.7% 33조 6천억 원 증가한 1257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31조 5천억 원에 비해서 125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1년 만에 11.1% 증가한 것입니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폭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9조 원으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부채가 1분기 사이 10조 원 늘어나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4조 원가량이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송금액이 많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크게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이민영 기자, 네. 대북 송금 그동안 참 말은 많았었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 의원이 대북 송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통일부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천만 달러 등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천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관광대금은 1억 2,500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 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을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이렇게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5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대북 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1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대북 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더 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란 것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조 5,500억, 노무현 정부 1조 6,200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가 8,800억 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4조 원 가량입니다. 천안함 사태 현재 우리가 북쪽으로 건네주는 돈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입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대금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돈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역마저 중단되면서 달러 기근에 북한이 직면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 있는 북한은 방문객 수에 비례해서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조봉현 박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김정은 3대 세습파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푼의 달러라도 벌어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오는 15일 당국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만나서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광객 신병 안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임기 말이면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반복되곤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형제부터 배우자 또 자녀까지 옥살이를 하곤 했는데요.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대부분 친인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형제 2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노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원 전 의원이 슬롯머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터져나온 대형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말에가 세간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자 직접 사과 담화문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라면서 내 일생에서 지금과 같이 참혹한 시대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에 연루됐는데 형인 건평 씨가 세종증권 인수청탁 문제로 구속됐고, 딸 정연 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 끝에 집행유예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임기 말에는 측근 비리와 내국동 사저 논란까지 겹치면서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발생한 것을 생길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힙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측근 비리에 고개 숙인 대통령들.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이 최순실 사건을 총정리해야 되겠죠. 총정리. 반갑습니다. 미디어오늘 정상훈 기자입니다. 이게 관계도예요? 일단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이 사태가 벌어진 시작 그 지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요? 이게 네 우병우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네. 네이처 이게, 리퍼블릭. 야 진짜 오래됐다.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부터 시작된 거야. 이 양반이 저기 뭐 도박을 해가지고 그죠? 그 지난해 10월에 이제 정키빵이라고 그 범서방파에서 카지노 운영하다가 걸렸고, 거기서 정운호 대표가 네이처 리퍼블릭 저기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죠 여기. 네, 정운호 대표가 여기서 100억 원대 도박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후 수감이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는데, 그때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면서 접근을 해왔어요. 그때 준 착수금이 20억 원. 20억 원을 줬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운호와 최유정이 싸웠어요. 그래서 정운호가 최유정을 폭행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유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홍만표. 이제 홍만표가 정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그 오피스텔만 123채가 있다고. 홍만표도 구속이 됩니다. 그 몰래 변론을 하다가. 그때 이제 홍만표랑 우병우랑 뭔가 연결고리가 나와요. 이제 홍만표가 그 우병우랑 차장검사는 다 잡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이제 언론의 관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3월 25일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거액의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넥슨, 예, 넥슨으로부터 진경준이 받은 혐의가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진경준이 넥슨을 우병우에 소개해줬고, 잘 아시다시피 7월 18일 날 조선일보가 일면 보도를 때립니다. 네, 우병우가 넥슨에 이제 부동산을 팔았다, 뭐 이거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병우 사태에 대한 언론의 모든 집중이 되던 그 시기에 TV조선이 7월 26일 날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미르에 500원 모금을 지원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갔었죠. 네, 여기서 안정범이 처음 등장합니다.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조선일보 대 청와대 이 구도가 계속 되다가 한참 싸웠죠. 네. 그때 싸움할 때 한번 나오셨고. 네, 그때 싸울 때 나와서 소개도 못하고 갔는데 네. 오늘도 8시간 준비해서 10분간 네. 자, 이제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네. 9월 20일에 한겨레가 K스포츠 재단의 최순실 개입설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인 최순실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최태민 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최태민은 6명의 부인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슬아에 3남 6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 저희가 주목할 거는 4녀 최순득, 그리고 5녀 최순실,
육녀 최순천인데 네. 이분들은 그 최태민과 임모 씨와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해요. 네. 5번째 부인이라고. 근데 일단 봐야 될 것이 최순천. 네. 최순천인데 최순천은 서동범 씨랑 결혼합니다. 네. 이 서동범 씨가 서양 네트워크 대표였는데 네. 그 2012년에 대선 전에 회사를 매각해서 의혹을 좀 받았어요. 네. 왜 그 매각을 하지? 라는 그때 이제 그 박지만 씨 부인인 서양희 씨도 네. 회사를 매각해서 좀 의혹을 좀 받았는데 뭐 어쨌건 매각은 했어도 대표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복으로 유명한 SPA 예, 이게 이제 서양 네트워크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두 분 사이에서 서해덕 그리고 서현덕 그 서해덕 씨는 딸이고요. 서현덕 씨는 아들인데 지금 둘 다 이제 그 서양 네트워크스의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그 서현덕 씨가 일전에 김무성 마약 네. 사태, 네. 김무성 마약 사태. 김무성 사위, 김무성 사위. 네, 김무성 사위 마약 사태 때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네. 네, 아들 이시영 씨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서 연루된 재벌가들의 그런 아들들의 모임? 아, 거기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멤버였습니다. 오, 여기 연결돼 있었구나. 네. 그리고 뭐 그 서현덕 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굉장한 부동산 부자죠. 그리고 사녀 최순득 씨인데요. 도곡동에 고급 빌라가 있고 삼성동에 7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죠. 근데 최순득 씨도 최순득 씨인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딸 장유진 씨예요. 네. 지금은 장시호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이제 그 많이 핫해졌죠. 그 장유진은 총망 맞는 승마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부랑 승마장에 갔다가 네. 그 승마에 빠졌다는데 그 이모부가 어느 이모부인지 뭐 정윤회 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윤회 씨도 있죠, 이모부면. 네, 이모부 정윤회가 이모부죠. 그래서 승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유망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승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장유진 씨를 보고 승마를 시작하게 됐고 네. 이 둘의 스승이 이동사촌끼리. 네. 이 둘의 스승이 같은 사람입니다. 서정균 씨. 서정균 씨. 네. 아하. 그 서정균 씨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딴 메달리스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 장유진 씨가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저 밑에 비덱. 네. 네. 비덱의 주식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순실 씨가 줬다고 하는데 이 둘의 사이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 장유진이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장유진 씨가 네.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연결해줬다. 네. 왜냐면은 장유진 씨가 승마를 그만두고 잠깐 연예계 쪽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하.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얘기로는 차은택을 고영태가 소개했다. 뭐 네,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네. 요렇게 소개했다는 설도 있고, 요렇게 소개했다는 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 두 재단부터 봐야 되는데, 그 K스포츠 재단,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돈춘 씨는 최순실 씨가 다니던 마사지초 원장이었죠. 네. 그리고 이 K스포츠에 정경련이 288억 원을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 돈이 비덱하고 또 다른 최순실 관계사인 WK, 네. 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네. 네, 그리고 이 WK는 정유라의 승마 훈련 비용을 지원을 하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네. 네, 지금 WK의 임원입니다. 네. 네, WK 사람이고, 그리고 최순실과는 반말로 얘기하는 사이다. 펜싱 선수 출신이자 가방도 만들었고, 네, 네, 그분이죠. 네. 그분이죠. 오늘 일요시사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분이 호스트바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고,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최순실 씨를 만났는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왜 해요? 얼마나 법적으로 클리어해? 확인되지 않았다. 네. 이 차은택 얘기는 좀 이따 좀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청와대 쪽 관계자들 있죠. 네. 이 정윤회 씨와 연결돼 있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문고리 3인방. 네, 문고리 3인방.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윤회 씨가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한테 직접 보고를 한 정황이 있죠. 그래서. 그 30cm 두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빼서 가져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JTBC에서도 보도가 한 번 더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윤전추, 상급 행정관이죠. 그리고 네. 이 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도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다고 어제 TV조선 화면으로 이분은 소개가 됐습니다. 경호원하던 분이고, 네, 경호원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저기 헬스 트레이너. 헬스 네. 트레이너 하던 분인데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상급 행정관으로 꽂았다. 그 최연소 행정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시면 윤전춘 씨와 이영선 씨가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곳에서 뭐 이제 휴대폰도 막 닦아서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인데 왜
개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의미죠. 그 영상은. 예. 그리고 차은택 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차은택. 네. 문학의 황제. 네,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네. 밑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송성각이라고 컨텐츠 진흥원장인데 네. 이분은 사석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해요. 네. 이 컨텐츠 진흥원이 1년 예산이 4천억인데 네. 과연 여기서 차은택한테 얼마나 어떻게 흘러갔을까? 오케이. 네, 그것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는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 그 김종덕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될 때 차은택 씨가 청탁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김종차관.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체육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 네, 김종차관인데 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은 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최순실하고 직접 다이렉트 연결된다는 보도도 있어요 지금. 네. 네. 김종차관이 최순실 씨한테 직접 인사 청탁을 했다. 네. 뭐 이런 주고받은 메일도 JTBC에서 보도를 했었죠. 네. 김영수 미르재단 이사장과도 차은택 씨는 사제지간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맥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한국문화재단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미르재단의 사업을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미르재단의 사업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언론의 의심을 가지고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를 통해서 네. 문화계 쪽의 자금은 움직였고 네. 최순실 씨가 K스포츠는 직접 움직였고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대충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왜 설명 안 해요? 김상률 씨. 김상률 씨하고 차은택 씨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예요. 지금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사실 등장하는 인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언론에 이름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점점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미디어 오늘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달라고 정성근 기자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 했어 이제? 네, 끝났습니다.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자 직접 사과 담화문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라면서 내 일생에서 지금과 같이 참혹한 시대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에 연루됐는데 형인 건평 씨가 세종증권 인수청탁 문제로 구속됐고 딸 정연 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 끝에 집행유예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임기 말에는 측근 비리와 내국동 사저 논란까지 겹치면서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발생한 것을 생길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힙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여기에 관한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측근 비리에 고개 숙인 대통령들.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행재용입니다. 이 최순실 사건을 총정리해드려야죠. 총정리. 반갑습니다. 미디어오늘 정상훈 기자입니다. 이게 관계도예요? 일단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이 사태가 벌어진 시작 그 지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요? 이게 네 우병우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네이처 리퍼블릭 얘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조봉현 박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김정은 3대 세습파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금광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오는 15일 당국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만나서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광객 신병 안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임기 말이면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반복되곤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형제부터 배우자 또 자녀까지 옥살이를 하곤 했는데요.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대부분 친인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형제 2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노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원 전 의원이 슬롯머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터져나온 대형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말에가 세간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현철 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교역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대북 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더 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란 것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조 5,500억, 노무현 정부 1조 6,200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가 8,800억 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4조 원 가량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건네주는 돈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입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 대금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돈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역마저 중단되면서 달러 기근에 북한이 직면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 있는 북한은 방문객 수에 비례해서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금강산 관광 4조 원 가량이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송금액이 많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크게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민영 기자, 네. 대북 송금 그동안 참 말은 많았었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 의원이 대북 송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통일부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천만 달러 등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천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관광대금은 1억 2,500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 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을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이렇게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5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대북 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1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57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분기보다 2.7% 33조 6천억 원 증가한 1,257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31조 5천억 원에 비해서 125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1년 만에 11.1% 증가한 것입니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폭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9조 원으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부채가 1분기 사이 10조 원 늘어나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